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꼭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급등 타이밍을 좋아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구독자 2만 명이 드디어 돌파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구독자 2만 명 돌파 이벤트로서 증시 현 시점에서 가장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이 리사이클링 테마, 2차 전지부터 폐플라스틱 관련된 내용들로 지금 국내 대기업들이 굉장히 자금들을 쏟아붓고 있죠. 시장 규모도 굉장히 이제 많이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지금 이제 관련된 투자 포인트부터 종목들 정리까지 총정리를 했습니다. 2만 분 구독자 돌파 이벤트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100% 무료로 지금 이제 자료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대장주 무조건 사세요. 5년 안에 10배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이 주식 부자 될 기회 지금부터 잡으세요. 바로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계획은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서 중국의 거품을 붕괴를 시키려고 하는 계획들을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유럽 경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망하기 직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유럽이 언제까지 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따라갈 수 있을지 경제적인 상황이 지금 힘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 자본의 힘을 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 IRA 법안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첨단 사업에서 공급망 쪽에서 완전히 이제 배제시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 때문에 중국이 2차 전지 업체들 뭐 CATL이라던가 뭐 비아디 등 이런 뭐 상위권 업체들이 미국 쪽으로 지금 진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규제가 너무 심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을 아예 배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중국 2차 전지 업체들이 유럽 진출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글로벌 시장 관점으로 봤을 때 프리미엄 배터리는 국내 업체들이 싹쓸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서 양산형 배터리, 좀 싼 배터리들을 한국, 중국, 유럽 이렇게 나눠 먹기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G2 패권 전쟁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첨단 공급망에서 중국을 노골적으로 배제를 하는 것이 목표예요. 예전에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선사를 한 것처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일본의 첨단 산업이 미국을 추월할 것처럼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진행이 됐고 일본 자산이 거품이 어마무시하게 껐었죠. 여기서 지금 현재 중국에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중국의 경제 거품도 터트리려는 그런 전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전에 현재 이제 중국의 대표 부동산 기업으로 볼 수가 있는 이 헝다가 파산을 했어요. 국내 증시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쳤었는데 현재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경제 비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를 지금 살리기 위해서 현재 지금 전 세계적인 방향성과 역행을 하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중국의 외화 보유금을 깎아 먹으면서 금리 인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억지로 경기를 부양을 하려는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영향이 별로 없죠. 지속적으로 지금 이 중국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기준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서 이 중국의 부동산 거품을 붕괴를 시키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중국 내수 경기를 악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이 지금 현재 이런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부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중국보다 유럽이 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폭격을 맞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영국 같은 경우는 마땅한 제조기업이 없어요. 금융산업이 GDP의 30~40%를 차지를 할 정도로 이 금융산업에서 충당을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영국의 새로운 총리 뽑혔죠. 이 새로운 정부 같은 경우는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를 얻기 위해서 경기 부양을 약속을 하니까 지금 이 경기 부양 정책 같은 경우는
완전 글로벌 상황과 역행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경기 부양을 하니까 파운드화가 급락을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영국의 채권 금리가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영란은행 쪽에서 채권 시장 개입을 선언을 했죠.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부 같은 경우는 경기를 부양을 하려고 하고, 지금 금융당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추세에 맞게 긴축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상황인데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IMF 쪽에서도 영국 경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안하다라는 식의 굉장히 이례적인 발언을 지금 냈고요. S&P 같은 경우는 영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지금 9월 30일이었나요?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국 이 경제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지금 IMF 구제 금융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소문들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백인 국가들의 자존심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영국마저도 IMF 구제 금융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경제가 충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유럽 최고의 경제 대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발표가 된 독일의 9월 물가 지수가 10%가 폭등을 했어요. 이 수치는 지금 1951년 이후 처음이고요. 이거는 세계 2차 대전 당시 때 독일이 이제 패전국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제 뭐 각국 침략을 했었던 나라들에게 배상금을 냈어야 됐죠. 전쟁 배상금을 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찍어내면서 그때 이 배상금을 위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불러일으켰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불러일으켰었던 이 1951년 이후로 지금 현재 CPI, 독일의 CPI 지수가 두 자릿수가 뛴 것은 처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까지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9유로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게 하는 이 가계 부담 완화 정책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9월부터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써 지금 정부 쪽에서 눌러왔었던 인플레가 폭발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겨울 이후로 장기간 이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독일, 그러니까 유럽 최대의 경제 대국의 경제 불확실성까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 이탈리아 경제가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여자, 이런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정부가 처음으로 극우, 그러면서 이제 여성 총리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총선에서는 이겼고, 다수당의 지금 연합정부의 다수당의 이제 수장이 총리가 되는 그런 관행 때문에 아마 지금 조르자 멜로니가 여성 총리가 이탈리아 총리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서방 정부에서 지금 현재 이제 이 러시아 쪽으로 제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버틸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영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럽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우파 정부들이 지금 이제 취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우파 포퓰리즘 정책으로서 공공 지출을 확대를 하고 대대적인 감세를 발표를 하는데, 지금 이 포퓰리즘 정책 쪽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유럽의 연쇄 위기로서 퍼져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조르자 멜로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히도 대러 제재 쪽으로 지지 입장이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 쪽의 코로나 지금 현재 이 경제 위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보조금, 엄청난 규모의 보조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극우라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이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럽연합 쪽에 일단은 말을 잘 듣고 이 1-2년 정도 동안은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빚을 본다라고 했을 때 GDP 대비를 해서 지금 일본이 가장 높겠죠. 그런 과정에서 여기 그다음으로 위험한 국가들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 200%가 넘고요. 이탈리아도 지금 현재 159%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진행이 되는 상황 속에서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큰 상황에서 갓달러로 인한 금리가 폭등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 근처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 뭐 벨기에, 프랑스, 여기 스페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포르투갈도 그렇고, 지금 이 유럽 쪽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 주요한 나라들이 굉장히 국가 부채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국가 연쇄 충격까지도 부채 연쇄 충격까지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러시아의 정책 같은 경우는 루블화 결제를 안 한다라고 하면은 가스를 끊어 버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다. 미국 쪽에 그런 방향성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러 제재는 동참을 하되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유럽 경제가 굉장히 붕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위기를 유럽 쪽에서 막기 위해서는 이 중국 자본의 의존을 결국에는 해야 되겠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지금 현재 전쟁이 실질적으로 벌어졌을 때 당시 때 루블화 가치가 폭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서 루블화 가치가 오히려 현재 지금 전쟁 이전보다 가치가 더 높아져 버린 굉장히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이 상황 속에서 루블화 결제까지 가스 이 대금에 대해서 강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굉장히 유럽 경제가 위기를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미국 쪽에서 중국 쪽의 첨단 산업 쪽의 공급망을 완전히 옥죄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진다라고 하더라도 유럽 입장에서는 중국이 유럽 쪽으로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은 자금들을 이쪽으로 풀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땡큐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국의 배터리가 유럽 쪽으로 진출을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1위, 중국 1위, 중국의 배터리 업체의 CATL. 얘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현재 유럽의 제3 공장 건설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지금 최근까지 수년 동안 중국 정부 쪽에서 중국 자국의 배터리, 전기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 정책들을 펼쳐졌는데 이게 지금 올해부터 보조금 일몰 정책으로 진행이 됩니다. 당장 올해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 지금 현재 이제 이 보조금이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완전히 폐지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런 보조금 덕분에 중국 배터리 기업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이런 이제 매출액들을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이 완전히 폐지되다 보니까 이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도 생존을 위해서 중국 내수 시장을 넘어야 되고 해외 쪽으로 영토를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까지 세계 3대 시장으로 놓고 보신다라고 했을 때 이 중에 중요한 이 미국 시장은 미중 갈등 격화 때문에 중국의 배터리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북미 진출 여부가 불확실하고요. 막대한 수십조 원의 자금을 투자를 해가지고 미국 쪽으로 진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미국 쪽에서 제재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도 중국 배터리를 쉽사리 적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CATL 같은 경우는 미국 쪽으로 수십조 원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철회하고 지금 현재 유럽 쪽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으로 선회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ATL 같은 경우 지금 헝가리 쪽에다가 1조 규모 배터리 2공장 건설 계획을 확정을 지었고요. 그러면서 곧바로 유럽 3공장 건설 계획까지 논의 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유럽 같은 경우도 유럽판 IRA 제도가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미국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전기차와 2차 전지를 판매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자국 내에서 북미 지역 내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유럽이나 지금 이제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논란이 굉장히 거셌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생존을 위해서 유럽판 IRA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전기차를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유럽 자국에서 생산을 한 그런 배터리와 전기차여야 된다. 그러니까 생산 공장 밸류 체인을 유럽 내에다가 지어야 된다. 이런 지금 IRA 제도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2026년부터 배터리 전주기 정보를 관리를 하는 바로 배터리 여권 제도를 시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한 배터리 밸류체인 촉진을 위해서 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일정 비율을 의무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2차 전지 내에 일정 비율은 의무적으로 폐배터리 재활용을 한 원자재, 양극재나 음극재를 넣어야 된다라는 조항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 같은 경우도 유럽으로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현지 업체들과 리사이클링 관련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ATL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유럽 3 공장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CATL 현재 미국의 IRA 법안에 따라서 미국 배터리 공장 신설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쪽으로 발을 돌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에 3개의 생산 거점을 지금 확보를 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고요. 독일, 헝가리 그러면서 3 공장도 아마 독일 쪽으로 현재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지금 공장들 같은 경우는 벤츠, BMW,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공장과 유럽 생산 공장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현재 지금 CATL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유럽 시장 공략을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 내수 시장과 함께 유럽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국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을 꽉 잡은 상황에서 중국 쪽에 조금 이제 점유율 확보가 힘들겠죠. 중국 내수 업체가 싹 쓸어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럽을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내년부터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폐지가 되겠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국내 배터리 3사 업체들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게도 중국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까지 지금 2차 전지 업체들이라고 하던가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세계 3대 시장 중 가장 지금 전기차 시장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인프라가 가장 확실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 중국 시장을 지금 현재 포기한 채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내년 이후로 이 보조금 일몰 정책이 확정이 되게 되면서 이 배터리 업체들에게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강력하게 튀어오를 수가 있는 중요한 현재 지금 국면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양산형 배터리로서 LFP 배터리 쪽만 채용이 됐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현재 지금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는 과정 속에서 국내 배터리 3사 쪽에 3원계 배터리 이게 결국에는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CATL 이어가지고 중국 배터리 2위 그러면서 글로벌 전기차 1위 이번에 상반기 때 기록을 했었던 중국의 비아디 같은 경우도 유럽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내수 기업 같은 경우는 막대한 보조금 받고 지금까지 판매를 했었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유럽으로 나간다라고 했을 때 내수 판매 가격보다 현재 비아디의 차량이 2배 이상이 비싸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유럽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는 완전 중단 수준이죠. 거의 지금 보조금을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비아디 쪽에 유럽에게 판매를 하려고 하는 전기차 가격이 최소 가격이 5,38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엄청나게 비싼 값을 지금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억 원까지. 그러면은 지금 현재 벤츠라던가 이런 뭐 동급 세단 모델이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뭐 SUV 모델들 내연기관 그러니까 휘발유 차량과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벤츠보다 지금 더 비싼 가격으로 파는데 현재 지금 유럽 쪽에서 보조금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비아디의 차량이 이렇게 비싼 고가 차량으로서 판매가 될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두권 업체로 보실 수 있는 거시안, S볼트 같은 경우도 독일에다가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거시안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이 현재 최대 주주로 올랐죠. 지난번에 이제 지분을 전부 다 인수를 하게 되면서 지금 거시안 같은 경우는 독일의 보쉬 그룹의 공장을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올해 연말 18기가와트씩 규모의 배터리 공장 정산 가동 계획으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이 거시안의 공장은 테슬라 기가베를린 근처 부지예요. 테슬라의 기가베를린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전초기지겠죠. 굉장히 중요한 공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테슬라 쪽으로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지금 거시안이라던가 아니면은 미국 증시에서 중국의 기업들이 많이 지금 강제적으로 상폐 조치라던가 퇴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시안 같은 경우도 미증시에서 퇴출을 당했는데 이 지금 현재 스위스 증시 쪽으로 2차 상장을 시도를 한다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
중국 업체들이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유럽이 지금 현재 중국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엄청난 경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유럽 시장의 진출이 가속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CATL 같은 경우도 막 현재 양산형 배터리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 주력적으로 올해라든가 작년이라든가 지금 이제 이 시장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데 있어서 결국에 중요했었던 건 CATL의 LFP 배터리였습니다. 이 LFP 배터리를 넘어서 지금 3원계 LFP 배터리라는 것을 공개를 했어요. 이게 바로 M3P라는 지금 이제 이 CATL의 배터리인데 이게 지금 기존의 양산형 LFP 배터리보다 굉장히 성능이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회 충전을 하면 700km 이상 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유럽 시장은 원래 전기차 배터리가 누가 다 먹고 있었냐? 바로 이제 한국 배터리 3사 쪽에서 지금 시장을 전부 다 먹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시장이 일단 커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나눠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중국 업체 그러면서 이제 유럽의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완성차 업체들이 이 배터리 주도권들이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너무 극도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유럽의 뭐 폭스바겐, 벤츠, BMW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수십조 원을 투자를 해서 유럽에 지금 이제 노스볼트라는 그런 이제 배터리 회사를 전략적으로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유럽의 시장이 결국에는 지금 배터리 3사 국내 우리나라 한국과 중국과 유럽 사이에서 굉장히 전쟁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시장의 2차 전지 패권 전쟁이 치열해질 것이고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노스볼트 쪽은 그래도 후발주자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라인업에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프리미엄 라인업에서는 국내 업체 3원계 배터리가 쓸어 담습니다. 근데 결국에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게 되면은 매출이나 마진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중저가 배터리 라인이 글로벌 점유율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결국에 유럽 2차 전지 시장의 프리미엄 라인업 같은 경우는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이 확실히 공고하게 자리를 잡되 양산형 배터리 시장을 바로 노스볼트와 중국과 국내 업체가 경쟁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중국이나 유럽은 이미 양산형 라인업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양산형 배터리 시장의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현재 하이 망간 배터리 아니면은 코발트 리스, 코발트 프리 배터리들을 만들고 있는 거 일전 이제 2차 전지 영상들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결국에 중국의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글로벌 한계점을 가지고 있겠다. 지금 유럽의 상용차 만트럭버스 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대형 전기 트럭을 공개를 했죠. 이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게 결국에 LFP 배터리가 적용이 된 게 아니라 NCM 각형 배터리가 지금 적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이제 상용차, 뭐 트럭이나 이런 이제 뭐 상업 운전에 이용이 되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 지금 굉장히 무겁죠. 아니면은 짐들을 많이 싣고 뭐 굉장히 오랫동안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LFP 배터리 자체가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정 부분 이 상용차에 출력을 위해서 일정 부분 탑재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LFP 배터리가 너무너무 무거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상용차 쪽으로는 LFP 적용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LFP 배터리의 글로벌 한계점이 있는 부분은 글로벌 출시 전기차 모델들 올해 이후로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 글로벌 출시 전기차 모델들의 LFP 배터리 탑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부 지금 CATL 쪽에 배터리가 탑재가 되기는 하겠지만 CATL이 주력적으로 밀고 있는 LFP 배터리가 탑재를 들어간 게 아니라 현재 결국에 NCA라던가 NCM 등의 3원계 배터리가 도입이 됐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국내 업체들이 당연히 앞설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글로벌 전기차 지금 출시가 되는 과정 속에서 전부 다 국내 업체들이 프리미엄 라인업들 아니면 글로벌 대상으로 지금 이제 판매가 되는 전기차 라인업들은 전부 다 국내 업체들이 싹 쓸어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유럽의 경제 위기 상황들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중국의 업체들의 진출은 막을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 유럽 시장이 전기차가 커지는 과정 속에서 프리미엄 라인업들의 경쟁력은 국내 배터리 3사의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겠고요. 결국에 다시 한번 열리게 되는 이 양산형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업체가 오히려 참전을 하게 되면서 중국 업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글로벌 양산형 배터리의 점유율을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뺏어오게 되는 결과로서 나와줄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또 폭락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주말간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부분은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을 하되 이 국내 2차 전지 업체에 대해서 하락 시 지속적으로 모아가시는 전략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이 증시의 하락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2차 전지 배터리 업체가 이 시기를 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잡을 구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 담으실 수가 있는 굉장한 기회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락장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세계 1위라고 써놨는데 지금은 세계 1위가 아닌데 이미 지금 중국의 CATL 쪽에 수주 잔고를 추월을 했습니다. 결국에 시총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CATL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매출이 2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마진 구조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CATL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4%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6%입니다. 결정적인 부분은 CATL은 중국의 보조금 정책을 대규모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효과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작년 이후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CATL의 수주 잔고를 추월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CATL 쪽의 시총이 240조 정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120조 정도가 되겠죠. 매출이나 그러니까 시가총액과 지금 현재 2차 전지 생산 능력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매출 이미 수익성은 좋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CATL 쪽의 시총을 추월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당연하게 나와준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도 꼭 알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결국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수주 잔고가 폭발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로서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저평가가 받고 있는 이유는 현재 중국이 지배를 하고 있는 2차 전지 공급망, 그러니까 지금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주 잔고는 많은데 광물을 지금 현재 확보를 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이거를 중요하게 지금 담당을 해야 되는 게 바로 LG화학입니다. 현재 지금 LG화학은 뭐 매출 구조가 거의 반반씩 이제 나눠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석유화학 쪽과 배터리 첨단 소재 쪽으로 나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배터리 소재로서 업체로서 재평가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글로벌 양극재 캐파 1위 벨기에 유미코아의 인수를 검토를 하는 설들이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2030년까지 2차 전지 소재 사업 매출을 12배 이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목표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LG화학이 너무너무 중요한 배터리 업체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배터리 소재 동맹을 요청을 할 정도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탑 티어의 지금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주가가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세 전환이 되고 있다는 장기적인 상승 추세로서 지금 현재 차트가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지금 성일 아이템입니다. 매출 5배 이상으로 확대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지금 유럽의 세계 최대 규모의 리사이클링 공장을 완공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쪽과 협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폴란드에다가 리사이클링 파크까지 준공이 진행이 됐어요. 지금 2030년까지 매출 1조 이상으로서 확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돼요.
지금 유통 물량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증 기대감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A프로입니다. 올해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는 LG그룹 쪽으로 장비를 굉장히 매출을 잘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RA 법안 이후에 미국 내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증설을 하는 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현재 미국이 증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산 2차 전지 장비들이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내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대단히 규모로 받아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다가만 단기적으로 2년에서 3년 사이에 200기가와트 시 이상으로 확보 계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를 금액으로 추산을 한다라고 보면은 한 30조 정도가 이제 투자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30조 중에 적어도 한 70에서 80%가 장비 투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에이프로 같은 경우는 일부 라인들의 최소 50% 수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폐배터리 검사 장비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하게 되면서 이 기업 자체의 퀀텀 점프,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지금 뭐 이 작년이라던가 재작년 대세 상승장에 주식을 시작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마냥 떨어지고 있는 이런 증시 속에서 아마 주식을 포기하고 좀 증시를 벌써 떠나고 계시는 분도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결국에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증시가 최근 한 10년, 15년 정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2년 동안 이렇게 대세 하락만 했었던 경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이 현재 마지막 기회구나. 지금 현재의 하락장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2차 전지 쪽을 잡을 수가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진행이 되는 증시가 월요일은 일단은 휴장이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월요일에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국내 증시가 좀 어느 정도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하락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국내 증시가 저점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급등 타이밍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입니다. 11월 중간 선거 이전까지 국내 증시의 하락 압박이 특히나 7월달, 8월달 증시 반등이 나와줄 때 움직였었던 친환경 2차 전지 섹터 쪽의 하락세가 굉장히 짙어질 수가 있겠다. 근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11월 이후로 진행이 되는 지금 이제 이 2차 전지에 다시 한번 기대감이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발휘가 되게 되면서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이제 증시가 날아오를 준비들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내용들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꼭 체크를 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급등 타이밍 구독자분들은 이런 하락장들 미리미리 대응을 하고 계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다가오고 있는 이 기회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으실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굉장히 싼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 가격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한 10년 정도, 20년 정도 PBR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한 10년, 20년 만에 PBR 최저치를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IMF 때보다 리먼 사태 때보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작년 3월 달에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보다 현재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더 싼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회니까 하락한다고 여러분들 힘만 빼고 계지 마시고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다. 꼭 알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구독자 2만 명 돌파 이벤트로서 지금 현재 리사이클링 여러분들이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부터 관련된 종목들까지 전부 다 이제 준비를 해놨으니까 100% 무료입니다. 꼭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방법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행 어플이나 카카오톡 설치하는 플레이스토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에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시게 되면은 설치를 하시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정보들 이용을 하시는 것도 100% 무료예요. 급등 타이밍 구독자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꼭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안에서 이제 종목 추천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증시 방향성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정보들을 전부 다 이 급등 타이밍 어플에서 드리기 때문에 100% 무료니까 꼭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아이디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휴대폰 번호
번호도 안 쓰셔도 됩니다. 요즘 이제 주식 광고 문자나 뭐 전화들 엄청 많이 오죠. 지금 이것도 안 쓰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유롭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플 설치하면 여기 이제 이렇게 뜨게 되는데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누르시면은 아래쪽에 지금 구독자 2만 명 돌파 별표 치고 리차전지 리사이클링 총정리 자료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무료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겠다.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투자자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